네, 안녕하세요. 자, 5월 15일 수요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하고 차트를 보시면서 세력주의 그 묘미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알아가시는 그런 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종목을 매매했는데 흥구석유하고 그 뭐야, 제가 카페 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흥구석유하고 한 종목 더 매매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 흥구석유는 손실을 좀 크게 봤습니다. LB세미콘, 네, 두 종목 매매를 했는데요. 자, 흥구석유는 마이너스 7.67%, LB세미콘은 플러스 1.95% 이렇게 두 종목 매매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 손절을 한 번씩 하죠. 이 손절을 할 때는 단순히 이제 돈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수익을 낼 때도 배우는 게 있지만 손절해서 배우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은 큰 스승님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손절을 하게 된 원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손절을 할 때 그 손절 원인을 아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 원인, 유무, 예. 이렇게 써보죠. 예. 이 손절 원인을 이제 알고 모르고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아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손절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와 같은 그 실수를 다시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손실에서 굉장히 그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점. 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 이제 보자면은 제가 매매를 할 당시에 제가 이제 이런 자리 가서 매매하는 것도 좀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가가 떠 있는 자리 가서 매매하는 거 싫어하고 또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뒤풀이 파동, 뒷파동이 일어날 때 매매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매수를 하는 당시에 그게 마음이 좀 걸렸었어요. 마음에 걸렸으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종목들이 좀 그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마음에 드는 타이밍에 만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바심이 막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네 하면서 하다가 억지로 이거라도 하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매매는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충대충 하는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크게 손절을 하게 되십니다. 평소에 훈련된 대로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훈구석유라는 종목은 어떤 급등주다, 또 유가가 상승한다, 그런 어떤 석유와 관련된 테마주다, 예, 급등주다, 이런 한 그 요소들이 은연중에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저한테 영향을 끼친 거죠. 예, 뭐 선입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종목은 어떤 거다 하고 그 선입견을 제가 인식을 한 게 아니라,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혹시나 이게 더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역시 대충대충 생각한 거죠. 얼렁뚱땅. 예.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성공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 손실에 관한 얘기는 뭐 하고 싶은데 끝없이 하고 싶은데, 예, 여기서는 또 어느 정도 또 수위를 지켜야죠. 공개 방송이라서. 자, 무의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네. 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요한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무의식이라는 이 단어가 그게 무슨 주식 매매하는데 그게 뭐 중요할까?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려다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 사실 공개 방송에서 제 강의나 뭐 이런 거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주저리 계속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고 손절을 하고 어떤 종목을 선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그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는 분이 계시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또 복잡해지면 싫어하시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익 낸 거. LB 세미콘. 네, 황금님 안녕하세요. 네, 레이더님 질문은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LB 세미콘은 제가 이제 굉장히 칭찬을 할 만한 매매를 한 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봤을 때 아주 그 잘된 매매입니다. 왜 잘 됐느냐? 평소에 하던 대로 계획대로 제대로 잘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매매를 한 종목에서는 제가 매매하고 나서 상한가까지 갔다 꺾이거나 아니면 상한가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종목이 거의 상한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까지는 아닌데요. 거의는 아니고 상당히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수익을 내고 나서 이게 상한가까지 가는 걸 보고 오늘 내가 제대로 이 종목을 봤다. 이 말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렇게 매매를 할까요? 중간에 상한가 가기 전에 이런 시세를 봤을 때 이 정도만 이제 보고 오늘 이 종목의 시세가 제대로 붙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예측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매매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흘러와 가지고 지금 오늘의 이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일 때 이 위치는 상한가가 잘 나오는 위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아셔야 되겠고, 이 노력이 이제 극에 달하면 상한가를 캐치해내는 능력이 상당하신 그런 능력까지 이제 도달을 하시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상한가 가는 날 무난하게 가는 종목들은 그날 그 종목이 가서 매매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단타죠. 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을 2%를 내던 5%를 내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손실 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의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손실을 볼 확률이 적냐면 중간중간에 이 출렁출렁거리는 이 하락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매수를 할 때는 상승을 할 당시에 가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 본능적으로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 가격이라는 것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락 충격을 줄 때 출렁출렁거리도록 세게 하락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무난한데, 만약에 막 출렁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상승 시에 매수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이 하락 출렁거림에 그 더 하락할 줄 모르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승 시에 매수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면은 상승 시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가 조정을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심하게 출렁거리지 않는 경우에 버티고 가지고 있다가 더 상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서 이제 항상 느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 차트를 잘 분석해서 한마디로 내가 뛰어나서 수익을 잘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뛰어난 부분은 뭐냐면 이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1분 1초 단위로 차트를 다 분석해내고 예측해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설명됐죠. 네. 날씨가 맑은 날 밖에 나가면 신발이 물에 젖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비가 오는 날 밖에 나가면 신발이 물에 젖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날씨 맑은 날 가면은 하락 조정을 당해서 손절을 할 확률이 적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죠. 자, 이제 레이더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아이즈비전, 파워넷, LMS 세 종목 모두 상한가 이후 조정 흐름인데, 자, 아이즈 이거 이제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승부를 거는 거죠. 이런 종목은 승부를 걸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제 매매 방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종가에 사가지고 뭐 이런 가격대 있죠. 이쪽이 이제 무너지면은 손절 쳐주고요. 종가에 사가지고 직장인분들 장을 못 본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을 볼 수 있다. 전업 투자자다. 그럼 아침에 좀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뭐 제 기준에 의하면 제 매매 방법에 의하면 예, 이거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매매 방법은 지금 급등 급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급락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파워넷. 네, 여기도 지금 위치가 다 비슷합니다. 괜찮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상승세로 그 뻗고 있죠. 쫙쫙쫙쫙 이렇게 뻗고 있죠. 완전히 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올 그런 모양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도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예, 오늘 지금 요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것도 좀 인상적이죠. 그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제가 그 중요한 것을 알려드렸죠.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 이 원리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도. 예.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들여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탁 떨어지거나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눌림들마다 승부를 걸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좀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 널널하신 분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좀 널널히 몇 달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먹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짧게 짧게 하실 분들은 이제 급등세로 진입됐을 때 가서 승부를 걸어 보시는 거고, 급등이 나오면은 뭐 기본 뭐 한 20%뭐 잘 되면 30% 40% 이렇게 벌죠. 한 번만 더 가주면은 이제 그 한 50%까지도 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LMS. 네, 이것도 참 잘 보셨네요. 여기 지금 상한가가 들어있고, 야, 여기 이제 매집을 한 걸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봉 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네, 제가 13일 날인가 그 말씀드렸죠. 그 월요일 날 방송할 때 이날의 그 전체적인 그 하락장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다 말씀드렸죠. 그 월요일 날 폭락장에서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상승세 그 맛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뭐 하락했다고 다 저가 매수 기회인 건 아닙니다. 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기간이 있다. 이, 이 기간 내내 저가 매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걸 다 사용을 하지 않다가, 정작 진짜로 막 이렇게 하락해갖고 위험한데 거기 가서 저가 매수 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까지 저가 매수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걸 다 외면하고 사용을 안 하다가 나중에 진짜 하락하는데 거기 가서 저가 매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 LMS도 여기다 이제 라인 그어 놓고 자, 오늘 잘 횡보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뭐냐면 종가 매수와 자, 내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확인 매수자.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종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단점을 떠안고 그 단점 속에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 매수자들은 물론 얼핏 보면은 이제 확인 매수를 하는 방법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주식 시장에서 침팬지하고 아주 성적이 좋은 펀드 매니저하고 이 주식 매매를 게임을 붙여봤어요. 근데 침팬지는 그냥 이렇게 종목 이름 이렇게 여러 개 종목 이름이 있는 거 거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딱 던져봐라 해갖고 아무거나 나온 거 그걸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더 결과적으로 누가 더 수익이 잘 났느냐? 침팬지가 더 수익이 잘 났다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차트, 그러니까 온갖 차트를 분석해내고 재단하고 목표가 정하고 이런 계열로 내가 그러니까 차트를 내 머리로 계산해내겠다. 이런 계열로 매매 방법을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너무 자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잘 나시더라도 너무 자만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써서 매매하는 계좌하고 그냥 머리를 안 쓰고 이렇게 그 그 뭐냐면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 써놓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중에 통속에다 굴려갖고 그중에 다 아무거나 나온 거 그러니까 로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 해갖고 나온 종목을 매매하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계좌를 나눠서 운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실험으로. 근데 이제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열심히 뭐 종목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이렇게 선 긋고 해서 한 계좌보다 그냥 제비뽑기에서 나온 계좌 종목이 좋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놓고 믿음을 가져버리죠.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머리 써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충 그냥 아무거나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구나. 이런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어리석고 어떤 함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결과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행위를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거꾸로 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요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안 돼. 나빴구나. 괜히 머리 굴리고 뭐 차트 분석하고 이런 것은 아무 효용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 결과를 놓고 그 당시 행위를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큰 생각의 오류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 사고방식은 멀리 하시고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장단점. 모든 방법에는 장단점, 각각의 특성상 각각 방법들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고방식의 유연성이죠.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떤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연성. 선입견은 버리고 유연성은 기르시고. 예. 아무래도 우리 아프리카 방송도 그래요. 시청자 수가 많은 그 주식 전문가는 실력이 더 높아 보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높더라도 그것이 본인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까?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아주 천차만별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실력 좋은 사람한테 강의를 받았는데 왜 나는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놓고 그 당시 행위를 평가를 하게 되면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오류가 발생됐는지. 유명한 강사한테 배우면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한테 배워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그 유명한 명언이 있죠. 각설이 중에도 명창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도 참 이렇게 뭐 허접한 회사 같다. 근데 그런 회사가 나중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선입견을 버리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사소한 차트의 움직임 속에서도 그 안에 아주 중요한 패턴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봤다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도 봤다가 뭐 여러 가지. 예. 이거 차트를 갖다가 왜 이렇게 옆으로만 봐야 될까요? 예. 뭐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옆으로 보기도 하고 3차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아휴 내가 그때 그걸 왜 그렇게 안 봤을까?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부위마다 그 각각의 제각각의 특성들 잘 이용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뭐 제 비법 같은 것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방향, 그러니까 큰 어떤 계열이나 큰 어떤 방향성, 제가 이쪽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이쪽 계열, 뭐랄까 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어떤 생각의 방향성을 좀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종목들 좀 볼까요? 오늘 제가 그러니까 매매할 만한 종목 좀 타이밍이 제가 좋아하는 매매 그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매할 만한 종목이 좀 마땅치가 않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보혜양주 같은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종목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좀 상승을 했죠. 저는 좀 장이 좀 마이너스 장이 되는 날 매매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형주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장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이 보혜양주 같은 것은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는 좀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상한가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 덕양산업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이것도 참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이 FR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분봉 가지고 당일 단타하는 매매 기준에선 좀 그런데 이 FR텍의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다 매집이라는 거 아시겠죠? 매집하고 상한가 한 방 내고 그 다음에 끝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혜양조는 이제 이 위치에서 상한가 나왔는데 이것은 가격이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상한가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쭉 내려와서 이렇게 거래량 크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하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도 거래량 좋죠. 이제 요 눌림목에서 상승하면은 50%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일 한 방 더 가면은 바로 이제 60% 나오죠.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세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런 거고, 여기 보시면은 요 하나 수성 스펙, 예, 이런 것도 완전 그 세력주고요. 예, 여기도 그렇고. 이거 에이스 스펙 3호인데요. 자, 이렇게 떨어졌죠? 강상 패턴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여기 뒤로 반등 나올 만한 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엘비스미코는 제가 이제 매매를 한 것이고, 오이 솔루션. 네.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예.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제 방송 보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어, 저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유추는 가능한데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승부를 걸어볼까? 거는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새로 나온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 내내 투자를 안 한다가 예. 근본적인 그 물음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러 가시면은 그건 정말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아무 투자도 안 해보시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투자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왠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뉴스 보거나 주변 사람 보거나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주식시장이 이런 종목이 정말 많아요. 네. 따라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주식시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선물 투자, 뭐 옵션 투자, 비트코인 투자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때 잠깐 유행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가격이. 아, 지금 비트코인 오른다고 갖다 사시는 분들은 또 망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갖고 급등했는데 폭락했어요. 예. 여기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면은 이게 다시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굉장히 횡보를 하거나. 자, 급등 아까 그 보혜양주 보셨죠? 이 주가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상한가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주구장창 계속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요 정도 올라갔거든요. 예, 여기까지 수직 상승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이만큼 나오면서 하지만 뭐 모든 투자가 다 남들이 안 할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 혹시 있을 모를 급등에 대비해서 가서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하게 되면 큰 수익이 나는 것이죠. 예, 뭐 투자의 아주 기본이죠. 오늘 보혜양주 사신 분들도
만약에 앞으로 급등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와, 내가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는데 하면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주식, 아니 뭐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오늘 뭐 비트코인 이야기 조금 있었고, 보니까 뭐 특별한 큰 테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하시면은 질문 좀 답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봉인된 당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보셨는지. 탑 엔지니어링. 이 종목 제가 이 회사 이름이 아주 기억이 잘 납니다. 예, 이거 몇 년 전에 굉장히 매매 많이 했었는데 20.36까지 여기 이제 거래량 크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이제 이 정도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아주 험난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리가리 예, 와리가리 이 구간을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제 흘러온 상황을 보니까 좋네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쭉 이렇게 거래량이 쭉쭉쭉 붙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그 상승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락을 크게 한 거예요. 상승 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털어낸 거죠. 털어내고 오늘 초대형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럼 이 힘 받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그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게 충분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느슨하게 상승했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에 따른 반등에 이게 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안 돼요. 예, 여기는 이게 느슨하게 상승했고 이렇게 털어내고 탁탁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완전히 고점을 다 올라갔고 뒤풀이 파동 정도 나오고 거래량이 적죠. 이거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뭐 십자봉 조금 하나 만들다가 이렇게 가든지. 네. 자,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배울 점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도 이름이 아주 익숙합니다.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 두 개의 거래량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지 않고 있고, 예. 아주 뭐 바닥 작업을 매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런 차트를 볼 때면 나중에 어떤 뉴스가 터지면서 상하가 나오면 그때 가서 그 확인해서 매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지금 미리 사둬야 될까? 고민됩니다. 그렇게 고민될 정도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할 종목 아니라면은 지금 사두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승할 종목이라면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일로. 그다음에 3번 정자.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보셨는데요. 두 종목 이제 비슷한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 하락할 종목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하락할 종목이면 여기 깨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안전벨트 꽉 동여매고 청룡열차 타는 거예요. 청룡열차라고 하면 너무 제가 또 옛날 사람 같네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전저점, 그러니까 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분들은 이 쌍바닥, 쓰리바닥 뭐 기본 이론인데요. 이 쌍바닥, 쓰리바닥 속에는 전저점에 대한 이야기, 추세에 대한 이야기, 머피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한 이야기, 거래량에 관한 이야기 다 들어 있습니다. 쌍바닥 이 이론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뭐 눌림목에 관한 이야기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닥을 이루고 전저점에 근접했다. 거기 가서 매매를 해보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죠. 우리가 승부를 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뭐냐면 나중에 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에요. 작은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위험성을 감수하느냐,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느냐. 근데 나중에 상승했을 때 뭐 한 4, 5% 벌고 파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이렇게 푹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전저점에 근접, 최대한 전저점에 근접했을 때 가서 사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적어도 한 20% 내지 30%는 먹어야 됩니다. 두 종목 다 이제 뭐냐면 전저점에 근접한, 전 지지점에 근접한 곳에 가서 사서 하락하게 되면은 손절이 명확하죠. 여담이지만 오늘 제가 이제 흥구석유에서 왜 마이너스 7%대까지 손절이 났느냐, 손절 라인을 보고도 제가 손절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서 이 매매가 그래서 잘못됐던 거예요. 손절 라인이 약간 애매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매매라는 것은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고민을 하지 않고 손절을 제때 잘 해서 크게 손실이 안 날 수가 있겠죠. 아마 두 종목 다 조만간 뭔가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봉인된 당근님, 네. 시그네틱스. 이런 차트는 이제 그냥 이 모양새만 보더라도 아주 휘 돌아가죠. 예, 급등했다가 막 탁 털어냈다가 올렸다가 또 탁 이렇게, 그냥 세력주입니다, 세력. 예. 여기가 이제 매집을 한 구역이고요. 뭐 여기도 다 매집입니다, 이거. 그리고 세력은 한 방에 털지 않죠. 샀다 팔았다 막 계속 하면서 물량 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 고점인지 아니면 더 갈지 그것은 애매합니다. 하지만 움직인 모습을 보면 세력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딱 받치고 이렇게 해서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쪽 가격까지 조금 좀 여유가 좀 있죠. 예. 애매하죠.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이게 좀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근접했을 때 가서 매수를 해보고 싶네요. 이런 건. 그리고 올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승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매합니다. 이거 좀.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고
저 같으면은 이게 좀 보고 돌파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모양새 자체가 워낙에 세력주네요. 세력주는 뭐냐면 막 굉장히 막 오르락 내리락 부침이 심하고 내려갈 듯 하다가 올라가고 올라갈 듯 하다가 뭐 꺾이고 막 이런 것이 세력주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 그 많이 애먹이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쭉쭉쭉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털어내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안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털린 사람들은 다 속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오죠. 거기다 또 팔아대요.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분봉에서도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리고, 아까 다른 차트에서도 여기 위로 상승 나온 거 말씀드렸죠. 예, 털어내고 그리고 위로 상한가 탁 나와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제 흔히 뭐 좀 양아치 짓을 한다고 하거나 예, 속임수가 많다. 예, 이런 차트들은 세력추인 경우가 많으니까 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세력주의 이 묘미를 빨리 익히시고 예, 이렇게 하셔서 재미있는 주식 매매가 되시길 바라고 건전한 그 재테크의 수단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확천금의 어떤 막 대박을 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그만큼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